네, 5분 됐으니까 그냥 시작할게요. 주연아, 공유 고는 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3에서 15단원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주어진 스토캐스틱 밴딧 인바이러먼트 E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클래스에 대해서 미니맥스 리그렛을 계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러한 미니맥스 리그렛이 항상 꼭 적절한 이제 그 퀀티티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정의사항 보면 이렇게 모든 그 밴드 인스턴스에 대해서 수프림을 취한 것 중에 이제 미니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 그냥 어떤 밴드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고 대부분의 이제 나머지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좀 좋은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만으로 이제 각 밴드 인스턴스에 대한 뭐 어떤 알고리즘, 어떤 폴리시의 옵티멀리티를 디스커스하기에는 이제 논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밴드 인스턴스에 디펜드하는 즉 인스턴스 디펜던트 로어 바운드에 대해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번 섹션의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 regret value 그러니까 파이와 누라는 이제 폴러스 파이와 그 밴드 인스턴스 뉴에 대한 regret의 어 그냥 로어 바운드를 좀 계산해보는 그다음 일들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섹션 16.1에서는 어심토틱한 센스에서 먼저 좀 살펴볼 거예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컨시스턴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떤 폴러스가 일단 컨시스턴트하다는 거는 그 주어진 스토캐스틱 밴드 인바이러먼트 E에 대해서 그냥 그 regret value가 임의의 이제 양수 P에 대해서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냥 어떤 형태로도 이 regret value가 n에 대해서 폴리노멀 리지임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겠죠. 뭐 적절한 예시로는 로그 n이라든가 뭐 그런 게 적절해 보입니다. n에 대한 뭔가 이제 디펜던시가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컨디션이 이제 모든 피에 대해서 성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강력한 이제 개런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리얼 개런티라고. 그래서 일단 컨시스턴스에 대한 개념을 이제 생각을 좀 해보았고, 즉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그 주어진 E에 대해서 이제 컨시스턴트한 폴러스들 전부 모아놓은 셋을 이렇게 파이 컨스 E로 이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폴러스를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이제 인스턴스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퍼포먼스를 논할 때 뭔가 터무니없이 좀 좋지 않은 이제 폴러시 같은 경우는 사실 옵티멀리티를 논하는데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좋은 폴러시에 대해서 옵티멀리티를 논하고자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theorem 7.1 그 교재에서 했던 게 뭐냐면 그 주어진 파라미터 델타에 대해서 upper confidence bound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어낸 이제 deterministic policy 같은 경우에는 어 컨시스턴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environment에서 컨시스턴트 하냐면 이와 같이 이제 k and sub Gaussian bandit with parameter sigma square equals 1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이제 밴드 클래스 생각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컨시스턴트하다는 거예요. 이 개런티를 보면 만약에 이제 델타를 이렇게 골라온다면 우리가 파라미터를 근데 위에 대입을 해보면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 델타 i 밸류들은 일단 n에 대해서는 지금 고정된 상황일 테니까 뭐 적당히 n의 알파스 나눠서 n을 리밋 인피니트로 보내주면 당연히 0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컨시스턴트한 폴러스의 예시고요.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잘 다뤄왔던 스토캐스틱 밴디드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참고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액션만을 고르는 폴러시를 고려를 해봤을 때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컨시스턴트 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암이 옵티멀 암이 아닌 이제 어떠한 그 인스턴스가 존재하게 돼버린다면 당연히 이제 그 regret guarantee 그러니까 regret value가 n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자라게 되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어진 클래스 E에 대해서 어 만약에 그러니까 첫 번째 arm이 옵티멀이 아닌 인스턴스가 하나라도 존재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항상 첫 번째 R만을 고르는 폴로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컨시스턴트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시 리마크 하나 해보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한 4단원쯤이었나? 내렸던 이제 정의했던 터미놀로지인데 어떠한 그 스토캐스틱 밴드 인바이러먼트 E가 unstructured 하다는 것 자체는 그냥 의미에 뭔가 적당히 M1부터 Mk까지 주어진 어떤 probability distribution over R의 컬렉션들에 대해서 그냥 그거의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되는 뭐 이거 자체만은 당연히 어떤 구조가 주어져 있지 않죠. 뭐 구조가 주어져 있다는 스트럭처드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M1과 MK 사이에 뭔가 어떤 디펜드한 릴레이션, 그러니까 서로 릴레이션십이 주어져서 구조가 좀 더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스트럭처드 스토캐스틱 인바이러먼트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첫 번째 arm부터 k 번째 arm까지의 뭔가 디스트리뷰션 간에 전혀 릴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unstructured environment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섹션의 메인 theorem은 보면 뭔가 unstructured class of stochastic bandits에 대한 뭐 generic lower bound를 이제 좀 엄밀하게 증명해보는 게 메인 타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theorem을 살펴보기 앞서 노테이션이 살짝 필요한데 M은 이제 그냥 임의의 R 위에서의 probability measure의 세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채팅 하나 있네요. 아니요, 근데 모든 P에 대해서 해야 돼요. P를 엄청나게 우리가 크게 고른다고 해서 컨시스턴트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P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에 대해서 성립을 하긴 해야 돼요. 정의상. 그렇죠. 리그렛이 스퀘어 루트 kn 오고 나면 네 P가 2분의 1보다 작은 걸로 MPN의 P승으로 나누면 영어로 안 가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이미의 폴러시가 컨시스턴트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앞에 컬렉션을 모아놨잖아요. 한 놈들로. 컨시스턴트 한 놈들로. 이렇게. 그죠? 빨간색.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제 네네. 그 P가 이미 그 P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어차피 이미의 펄스를 가져와도 이 16.1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왜 그러죠? 그러니까 어차피 월스트 케이스에서는 2분의 1보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 그거는 이제 인바이러먼트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예시는 이게 되는 스토캐스틱 인바이러먼트가 존재를 하는 거고 어, 네, 그런 상황이라면 안 되죠. environment. 어, 진짜 죄송한데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environment가 있는데, 음. 그러니까 그러면 worst case environment를 빼고 그냥 좋은 environment들에 대해서 컨시스턴트한 폴리시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음, 그, 잠시만요. 피망. 음, 음,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음,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갖고 지금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근데 또 7.1에서는 이제 그 environment KSD1에서 컨시스턴트 하다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P가 2분의 1이 아니면 사실 그냥 원래는 안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해도 루트 KN인 environment를 내가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입실론 KSG1은 이제 그냥 시그마가 1인 그냥 그런 공간들인데 네네. 근데 어떻게 이게 그렇죠. P가 이미의 것에 대해서 된다는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지금 뭐 혹시 그 스케일루트 K이 헷갈렸구나.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말하는 건가요? 네네. 어차피 루트 K보다 작아질 수가 없는데 약간 이거 설명에 조금, 잠시만요. 생각을 잠시만 해볼게요. 네, 다른데, 음, 잠시 이전 시간에 했던 결과를 봅시다. 요거였나요? 말씀하시는 게? 아마 이거, 네네. 아마 이거일 겁니다. 네네. 음, 그래서 무조건 이런 게 사실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인바이러먼트가 존재해서 그러니까 내가 폴리시를 가져왔을 때 내 거에 가장 적대적인 인바이러먼트를 가져오면 루트 K만큼은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더라도 루트 K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P가 2분의 1 이하에서 안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지금 헷갈려갖고 지금 종이가 헷갈려갖고 지금 음, 음, 이거랑, 음, 음. 음, 좋아. 지금, 깔리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랑 저 theorem 측정이랑 약간 모순되는 것 같다. 이거죠. 포인트 자체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16.1 자체 정의가 성립할 수 있냐가 지금 좀 음, 그러니까 뭐 특정 인스턴스들만 골라서 한다. 특정 인바이러먼트 골라서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정의니까 정의는 있을 수 있는 정의니까. 네네. 근데 실제 성립할 수 있는 정의인가가 좀 이해가 안 돼갖고 음,
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저기 되려면 사실은 제가 이해하는 건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RN이 대충 로그 스케일로 나와갖고 네, 되게 사실상 진짜 노 리그레스를 완성시켜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인바이먼트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인바이먼트랑 당연히 안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인바이먼트에서는 키가 2분의 1을 작아질 수 없는 걸 증명한 거니까 그렇죠. 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잘 몰라갖고. 근데 사실 저도 이 정의가 자체가 굉장히 좀 리스트릭트 받았다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음, 어심토틱한 거고, 음, 그렇죠. 좀, 네, 좀 많이 제한적이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떤 것까지 우리가 좁혀야 되는지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정의 자체가 이제 리스트릭티브 하고 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는 있어서 티오리 자체를 네 지금으로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냥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네네. 효율형 7.1 보면 결국 이제 저기 루트 K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면 델타 I하고 델타 I가 다 분모 분자 있어갖고 루트 K까지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루트 K까지밖에 안 되겠죠, 사실은. 아니지. 음, 뭐 굳이 그렇지는 않으려나? 델타를 잘 구성해주면 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폴러스가 n에 따라서 바뀌는 상황이긴 하죠.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근데 원래 그런가? 잠시만요. 아무튼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 드린 거라서. 아니, 저도 좀 클리어하지가 않네요 그 부분은. 그러게요. 동감합니다. 잘못 봤나? 죄송해요. 제가 네네. 잠시 전화를 받고 와가지고 한 17분까지 뭐를 못 들었는데 그 질문이 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이 컨시스턴시하는 정의 자체가 너무 리스트릭티브하다. 그러니까 좀 저 거의 노 리그렛 러닝이 가능한 이제 그런 폴리시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뭐 가우시안 밴디 클래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정의인가? 네, 그런 질문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컨시스턴트 폴리시라는 것 자체가 너무 네, 리스트릭티브 할 것 같다? 강한 정의긴 하죠. 저 정의 자체가. 그럼 만약에 저게 N제곱이면 덜 리스트릭 좀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납득할 만한 정의예요? 이거는 사실 이 서브 리니어보다 훨씬 강력하잖아요. 모든 피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뭐 서브 리니어 정도가면 만약에 그냥
굉장히 널널한 정의 아닐까요? 아, 저기 또 모든 P까지 거의 다 같이 들어가 있구나. 네네네. 순서가 바뀌었나? 잠시만요. 저도 한번 정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는 맞는데 저도 그러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뭐 예시 같은 거 없던가요? 아닌가? 약간 뭐 이런 게 이거는 컨시스턴트 폴리시 어플 일정. 컨피던스 바운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컨시스턴트하다고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클레임인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파이가 n에 대해서 바뀌는 상황이긴 해가지고 이 순서가 조금 그렇죠. 네. 델타가 1 over n 스퀘어가 되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이 폴리시가 n에 대해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생각을 하는 건지가 조금 언클리어한 것 같긴 한데 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약간 뭔가 놓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리스트릭티브한 거죠? 이게 사실 되려면 될 수 있는 오더 자체가 뭐 이 정도가 거의 그러니까 아무튼 n에 대해서 0보다 큰 어떤 알파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할 그쵸. 수 없잖아요. 뭐 로그 n이 제일 대표적이죠. 그쵸? 네, 로그 n 아니 뭐 로그 n의 알파스까지는 가능하겠네요. 그쵸. 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이미 강력한 리그레법을 가정을 하고 있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진 의문이 뭐냐면 이게 어차피 루트 KN, 루트 N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걸 저번 시간에 증명을 했는데 이미 P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 엔바이런먼트가 엄청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 파트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갖고 지금. 그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달이 됐을까요 일단?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도 뭐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에플론을 일부러 엄청 작게 한 경우에 대해서 뭐 고려를 한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 이제 7.1이랑도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7.1 예시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1은 루트 K에 안 맞는 얘인가가 이제 걸리는 부분인 거죠. 아니면 7.1은 무슨 특징이 있길래 기존의 루트 K는 안 걸리고 지금은 여기서는 잘 넘어갈 수 있었는가가 저는 꽤 중요한 이슈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네. 그러니까 왜 로고 바운드 안 걸리고 저기서는 사실 이 뜻은 그냥 뭐 로고 N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실상 예, 로우 리그 정말 리터럴리 로우 리그렛에 해당하는 건데 어떤 인스턴스길래 다른가가 사실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제가 빠졌길래. 생각하기에는 이 theorem 7.1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 파이 UCB 자체가 n에 대해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러면 뭐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N에 의존하지 않는 알고리즘에 한해서 로우 바운드를 증명한 건 그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 근데 그런가? 그러니까 파일을 고정시켜 놓고 기존에 이거를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인피멈을 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n에 대해서 의존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닌가? 잠시만요. 그건 아닌가?
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15단원에서 제시한 15단원이 아니라 10단원에서 제시한 미니맥스 알고리즘 자체도 제 기억하기로는 NA 디펜드 하는데 음. 그래서 NA 디펜드 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잘못 생각했네. 아, 당연하네. 그렇죠. 그냥 NA 디펜드 한다가 약간 좀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n을 애초에 인풋으로 받는 거라서 어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뭔가 헷갈렸네요. 그러게요. 아, 뭐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달라서 지금 그러니까 100% 그거거든요. 뭐가 달라서 지금 7.1에서는 로우 리그렛이 그러니까 되고. 정말 그냥 지금 제가 로우 리그렛은 서브리니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우 리그렛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로우 리그렛 된다는 건데 아무튼 뭐 제가 뭔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근데 저도 동의하고, 근데 포인트가 정확히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가. 네, 일단은. 네 아무튼 네, 네 넘어가도 네 제가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이고. 일단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클래스를 고려하고 있었고, 뭐 이거는 그냥 주어진 probability distribution을 mean value로 보내는 함수라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와 같은 퀀티티를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떤 뮤 스타를 기준으로 두고 어떤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고려하는데 그거의 민이 일단 뮤 스타보다 작은 놈을 고정을 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뭐를 이제 계산을 하냐면 M에 속해 있는 probability distribution 중에서 이 P와는 확연히 좀 다른 민을 가지는 것들 중에서 이 P와 Q 간의 디스턴스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퀀티티를 생각해요. 이게 어찌 보면 P와 Q를 스태티스티컬리하게 구분하는데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퀀티티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퀀티티도 가지는 뭔가 로어 바운드를 제시합니다. 이거의 의미는 사실 증명을 하다 보면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theorem 16.2를 보면 일단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environment는 unstructured environment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이미 인스턴스 new에 대해서 이제 어떤 asymptotic lower bound가 성립을 하냐면 regret over log n 자체가 이제 asymptotically하게 0으로 가지 않고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제 lower bound로서 가둘 수 있다. 그러니까 lower bound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오도상으로. 인스턴스에 이제 의존하는 컨스턴트가 되지만 어찌됐든 로그 n 오도보다 작아지진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 스타 new이라는 함수 자체는 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증명을 바로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정의했던 퀀티티를 di라고 간단하게 일단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regression composition lem마를 생각해보면 네 1번과 같은 클레임만 증명해주면 충분하겠죠? 왜냐면 이제 rm pi new 자체가 이제 델타 i에 요 놈을 곱한 거에 서메이션 형태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걸 증명하면 위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의의 RMI를 이제 고정해두고 입실론을 이제 그냥 임의로 뒀을 때 우리가 누와 굉장히 가까운 인스턴스를 모델 해야겠죠. 지금까지 했었던 비슷한 이제 느낌으로. 그래서 누 프라임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누 프라임이 이제 i번째 RM에 대한 behavior만 다르고 나머지 behavior는 동일한 것으로 골라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p 하이 이제 i 번째 arm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이제 비헤이비어를 가지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올 거냐면 우리가 di의 정의를 고려해 보면 이것들의 인피멈 그러니까 KL 다이버스의 인피멈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피멈을 취해주죠. 그러니까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이제 그 pi 프라임의 평균이 이제 뮤 스타 뮤보다 커지고 이 KL 다이버스가 이거의 바운드가 될 수 있는 이제 엘리먼트가 존재할 겁니다. 인피멈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의 KL 다이버스 디컴포지션 렘마를 이제 리콜해서 적용을 해보면 일단은 이거는 이제 그 결과였고 여기서 이제 I 번째 R만 빼고 나머지 비헤이비어는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함들은 그냥 0으로 사라질 겁니다. KL 다이버스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 TIN의 expected value가 DI 플러스 엡실론으로 가로졌으니까 2번 이니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했었던 테크닉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여기 형태가 아닙니다. 일단 이거를 일단 고려해 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그 미니맥스 리스크, 그러니까 미니맥스 리그레스 계산할 때는 이게 뭔가 이런 걸로 가둬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로얼 바운딩 하기 위해서 충분히 가까운 잘 구분이 안 되는 이제 인스턴스 두 개, 누와 누 프라임을 골라서 그것들의 합으로 이제 로얼 바운딩을 하고 뭔가 브레타그널 휴버 이니퀄리티 형태로 리덕션 시켜서 로얼 바운딩 해주고 마지막에 뭔가 KL 다이버스 디컴포지션 렘마를 이용해서 브레타그널 휴버 이니퀄리티의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들어가는 KL 다이버스를 처리해주는 느낌으로 로얼 바운딩을 진행을 했었죠. 비슷하게 갑니다. 보면 일단은 이 합은 그 리그레이트 컴포지션 렘마에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파트를 보면 I 번째 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일단은 쥐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I 번째 항만 지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I 번째 항만 남겨두고 두 번째 항에서는 I 번째 항만 지워요. 그러면 이제 뉴 프라임이라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 서버 옵티멀리티 퀀티티가 이렇게 아래 빨간색처럼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게 I 번째 arm에 대해서만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 그 이제 arm이 이제 I 번째이기 때문에 뉴 프라임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걸로 로울 바운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로울 바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뭐 PIN들의 expected value의 summation 당연히 n이겠죠. 전체 횟수가 n이기 때문에 방문한 횟수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분 이제 저번에도 n over 2를 기준으로 나눠줬었잖아요. 비슷하게 이번에도 n over 2를 기준으로 좀 나눠줍니다. 해보면 이걸로 로울 바운딩 된 건 자명하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분해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요거를 로얼 바운딩 하기 위해서는 이 각 텀의 어퍼 바운드를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이렇게 어퍼 바운딩이 가능할 거고 요 부분은 이제 TIN이 항상 n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퍼 바운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계산을 진행을 해주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거의 미니멈을 묶어줘서 하면 이제 드디어 브레테그먼 휴버 이니퀄리티를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theorem 14.2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마이너스 DKL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앞에서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 어퍼 바운드 되는지를 고려를 했었죠. 그걸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변 로그 씌워주고 뭐 적당히 정리하면 뭐 이런 식으로 n을 이제 인피니티로 보내면 로울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리밋을 처리해 줄 때 앞에 우리가 정의했던
네, 컨시스턴시를 고려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게 컨시스턴트한 폴로스이기 때문에 이제 임의의 양수 P에 대해서 이제 이와 같은 컨스턴트가 존재해서 이렇게 이제 바운드를 할 수가 있겠죠. 모든 n에 대해서. 왜냐면 어차피 n 피승을 나눈 거의 리밋이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로고 씌워주고 리밋을 잘 보내면 이 텀이 이제 림수비 항상 P로 어플 바운드 되게 됩니다. 근데 P가 지금 임의의 P 이제 양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밋이 0이 됨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입시는 0을 보내주면 우리가 원하던 클레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를 증명하는데 이제 컨시스턴시라는 좀 네, 그 개념 자체가 이 스타 부분, 이 샵 부분을 처리하는 데 쓰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심토티컬리 옵티멀하다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어떤 폴러스 이제 그 컨시스턴트한 폴러스 고정시켜두고 이와 같은 로얼 바운드를 증명했잖아요. 만약에 어퍼 바운드도 뭔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뭔가 이스태블리시가 가능하다는 이제 가능한 상황이 나면 결국에는 이거의 리밋 밸류가 이거랑 같아진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이 인스턴스마다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 디펜던트하게 어심토티컬리 옵티멀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걸 이제 정의로서 써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앞에 theorem 16.2 16.1이었나 16.2였나 그걸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마크 16.2에서는 몇 가지 익스플리시트한 클래스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 스퀘어라는 파라미터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게요. 이 클래스를 고려해 보면 이거에 이제 그냥 프로덕트 자체가 이 이제 그 k-armed Gaussian bandit with fixed variance sigma square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결과를 사용을 한다면 일단은 앞에서 고려했던 그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C 스타 뉴 E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 D 인피멈 자리에. 그래서 근데 이 가만 보면 이게 델타 I 뉴가 돼서 정리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앞에 theorem 16.2를 적용을 해주면 이미의 컨시스턴트한 폴로스의 파이와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네 이와 같은 바운드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heorem 8.1을 보면 그 이미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거를 바로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theorem 8.1로부터 결국에는 이 두 가지 5번과 6번을 비교를 잘 해보면 이 asymptotically optimal upper confidence bound 알고리즘 자체가 이 bandit environment ENK1B에서 asymptotically optimal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버너의 이제 밴딧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그런 작업이. 그래서 뭔가 이때는 그 16.2를 적용한 이제 로얼 바운드가 이렇게 되고 그 뭐였지? KL 이제 어플 컨피던스 바운드 알고리즘의 리그레 어플 바운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theorem 10.6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해주면 이 KL 이제 어플 컨피던스 바운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가 이 EBK 이 인바이러먼트 위에서 심스티컬리하게 옵티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싱투티 로얼 바운드 살펴봤고요. 혹시 뭐 지금까지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뭐 없으면 이제 넌 어싱토틱한 로얼 바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때 한마디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가 아닌 뭔가 그냥 finite n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로어 바운드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보면 레마 16.3 같은 게 이제 쓰이게 되는데 크리티컬하게 이건 이제 그 아이번즈 아미 방문의 횟수의 expected value에 non asymptotic lower bound를 먼저 줍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앞에서 했던 그런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겠죠. 그 regret 이제 decomposition lemma 같은 거를 고려해 본다면. 그래서 뭔가 주어진 이제 두 밴드 인스턴스를 고려해요. 이때도 이제 비슷하게 누와 누 프라임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i번째 arm에 대해서만 비헤비어가 다를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같은 상황으로. 그리고 이 i번째 arm이 누 프라임 인스턴스에서 옵티멀 arm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로어 바운드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네, 비슷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앞에 이제 이니퀄리티 4를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거의 그러니까 완전 동일하게 갑니다. 이 과정까지는. 이 과정까지는 동일하게 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 브레타그널 슈버 이니퀄리티 사용하면 이렇게 얻어질 거고 여기서 KL 다이버시티 컴포지션 렘마를 적용하면 이제 i번째 arm이 아닌 것들의 비헤비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KL 다이버시티 0에서 사라질 거고 i번째 arm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그 취해주고 리어레인지먼트 해주면 네 바로 나오는 결과예요. 이건 그냥 앞에 거를 반복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theorem 16.4 같은 경우가 non asymptotic lower bound를 이제 explicit하게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그 K-armed Gaussian bandit을 고려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그 시그마 스퀘어가 fixed 된 케이스를 좀 많이 봤었잖아요. 지금은 그 시그마 스퀘어가 바뀔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할 거예요. 그래서 각 밴디스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그 밸런스가 달라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ENK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오브 K-armed Gaussian bandit이라고 하고 여기 안에 이제 밴디 인스턴스 누를 가져와 봅시다. 근데 이제 어떤 누를 가져올 거냐면 네 그냥 누라는 인스턴스 가져오고 우리가 이제 노테이션을 그냥 민 벡터는 이렇게 줄 거고 시그마 스퀘어 뉴는 이제 베리언스 벡터 그러니까 각 arm의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를 이제 각 컴포넌트로 가지는 벡터 그리고 델타 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서브 옵티멀리티 밸류를 각 코디네이트로 가지는 벡터 네 이렇게 그냥 노테이션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미 이제 인스턴스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뭔가 로컬한 이제 좀 인스턴스들의 셋을 고려를 합니다. 네이버드 같은 느낌으로. 엄미는 뭐 네이버드는 아닌데 이제 로컬하게 좀 고려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로컬 인스턴스들의 셋을 고려를 하냐면 이제 뉴 프라임들의 셋인데 그 민이 저 이제 뉴의 민보다는 커 나갔고 근데 그것보다 너무 크거나 너무 크진 않은 이제 이와 같이 적절한 인터벌에 속하게 되는 놈들을 고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고려를 했다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어떤 컨스턴트 C와 P에 대해서 이와 같은 리그레 바운드를 어치브할 수 있는 폴러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고정된 어떤 P에 대해서 이걸 만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그 컨시스턴시 개런티보다 훨씬 약하죠 조건이. 그래서 이와 이제 컨시스턴트한 폴러시를 고려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적절히 이제 n의 피승 오더보다 작아지는 리그레 개런티 자체가 리그레 바운드 자체가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로얼 바운드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이 리그레 바운드는 이 네이버후드에 속하는 인스턴트들에 대해서 유니폼한 어플 바운드라고 네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비슷하게 로얼 바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 네이버에 속하는 인스턴스 하나 골라오는데 이때도 굉장히 저 센터에 해당하는 인스턴스 누가 비슷하지만 한 가지 arm에 대해서만 비비어가 다른 놈으로 비슷하게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i번째 arm이 아닌 놈들에 대해서는 미니 같고 그 다음에
i번째 arm에 대해서는 민을 이제 살짝 투입을 해주는 그런 인스턴스를 고려할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베리언스는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인스턴스,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다 같고 그냥 민만 살짝 하나만 바뀌면 이게 굉장히 이제 한 가지 코어디네이트에서만 뭔가 퍼터베이션을 준 인스턴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6.3을 앞에서 저희가 그 i번째 arm을 방문한 횟수의 expected value, lower bound를 non-asymptotic lower bound를 증명했으니까 그걸 적용을 해주면 이 10번과 같은 이니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네, regressive composition lemma 적용을 해주면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응용이 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 중 하나는 두 번째 theorem 같은 경우에는 non-asymptotic lower bound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policy가 consistent한 것보다 훨씬 약한 이제 조건을 주고 있죠. 그리고 앞에 이제 그 asymptotic lower bound 같은 경우에는 consistent한 policy를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제 고려하는 policy의 범위가 작은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theorem 같은 경우가 훨씬 넓은 범위의 policy를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더 약한 lower bound를 주는 게 어느 정도 reasonable 할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면 여기서 이걸 어심프틱하게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뭔가 이제 어떤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케이스를 고려하느냐 뭐 그 앞에 theorem 뭐냐랑 직접 비교가 가능한 뭔가 이제 이런 케이스를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저 theorem 16.4의 프루프를 이제 따른다면 잠시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시 그 컨시스턴트한 이제 첫 번째 theorem 16.2와 이 theorem 16.4를 비교하려면 요놈이 컨시스턴트한 폴로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비교를 위해서는 여기서도 컨시스턴트한 폴로시를 고려해야겠죠 일단은. 그래서 컨시스턴트한 폴로시를 고려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성립을 하겠죠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때도 뭔가 앞에 이제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이와 같은 어썸션을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리밋이 0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참고로 이 컨스턴트가 유니폼하진 않고 인스턴스에 디펜드하게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비슷하게 그냥 증명을 해주면 네 여기 이와 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 n을 나눠서 만약에 리밋을 보내본다고 한다면 네 11번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참고로 이제 이거는 임의의 입시론과 임의의 p 왜냐면 이제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양수 p를 골라왔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11번과 같은 결과가 성립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입실론과 p를 각각 0으로 보내보면 네 이렇게 바운드가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요약하자면 이 두 번째 theorem에서 적절히 이제 n을 인피니트로 보내서 얻은 어싱토틱 버전이고 첫 번째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첫 번째 이제 theorem 을 적용을 해서 얻은 어싱토틱 로얼 바운드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로얼 바운드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디인피멈을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네 이거는 이제 그냥 계산 과정이니까 일단 받아들여 봅시다. 그래서 로얼 바운드가 이렇게 되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게 이것보다 크나 같게 되겠죠. 이 팩트를 잘 적용을 해준다면.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로얼 바운드가 더 스트롱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가 애초에 더 좁은 클래스의 그러니까 더 좁은 폴로스의 클래스를 고려를 해서 거기서 이제 발전시킨 로얼 바운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첫 번째 로얼 바운드가 더 강하다고 네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계산 결과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결과 실제로 첫 번째 로얼 바운드가 어심토틱한 상황에서 두 번째보다 더 강하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섹션 16의 디스커션은 끝이 났고요. 네, 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좀 이해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결국 이걸 다 들어서 내용들은 다 이해했는데, 그렇죠. 내용들 뭐 사실 그러니까 뭔가 아직 컨시스턴시에 대한 그게 좀 남아 있죠. 네. 이 개념이 과연 고려할 가치가 있는 대상인가? 그런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있나? 사실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아까 뭐 그냥 UCB도 그냥 지금 포함된다 여기 써 있는데, 네네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안 풀리는 의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프로젝트로 이해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로우 바운드랑 방금 그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을 과연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컨플릭트 하지 않게. 음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일단은 두 번째 바운드가 당연히 첫 번째 바운드보다 약하다는 거는 뭐 리저너블한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렇죠. 그 점이 가장 중요한데 음 그러게요. 음, 네 일단은 그렇죠. 그분은 여전히 아직 언클리어한 상황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 네 일단은 진행해보고 복수를 개설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래도 언클리한 점이 뭔지 자체가 일단 명확하게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그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섹션 17 같은 경우에는 하이 프로베이티 로어 바운드 좀 종류가 달라요. 로어 바운드 종류 자체가 사실 이 단어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까지 중요한 파트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일단 보면 좋으니까 일단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K and the Adversarial Bandits 이제 파트 3에서부터인가 고려를 하기 시작했었죠. 그건 이제 그 K and the Adversarial Band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라운드에서 러너가 이제 그 어떤 probability distribution over K를 골라서 거기서 이제 샘플링이 되고 뭔가 이제 요런 리워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세팅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이때 expected regress를 고려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policy에 따라서 이제 골라온 액션의 시퀀스가 뭔가 이제 그 adversary한 케이스에서의 그 옵티멀한 것과의 그 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메저링 하는 게 expected regression인데 이 인사이트 센스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거의 expectation에 들어가는 그냥 랜덤 베리어블을 따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rn 해시라고 일단은 노테이션을 줄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게 그냥 adversarial bandit 세팅이었다.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리마크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섹션 12에서 우리가 그 EXP3 IX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이제 다뤘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어플 바운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델타라는 우리의 그러니까 컨피던스 레벨이 알고리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바운드가 조금 다른 형태가 얻어진다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보면 이제 테orem 12.1에서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주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파라미터를 두 개 골라줘 줍니다. 그 알고리즘에서. 그래서 파라미터를 이 사실 구체적인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파라미터를 골라주는 과정에서 델타라는 컨피던스 레벨이
들어가 있지 않죠. 이 상황에서는 1번과 같은 네, regret bound를 with probability at least 1 minus delta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 같은 경우에는 델타가 그 parameter choice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confidence 레벨을 in advance sense에서 알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이제 바운드는 with probability greater than 1 minus delta 이렇게 이제 square root k and log k over delta 이와 같은 이제 바운드가 얻어지는데요. 이게 차이점을 좀 더 강조해 보자면 그래서 첫 번째 바운드에서는 그냥 싱글 알고리즘이 주어져 있고 그냥 그 모든 컨피던스 레벨 데이터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하이 프로바빌리티 개런티를 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컨피던스 레벨을 사전에 좀 주고 있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프랙티컬하게는 첫 번째가 좀 더 좋겠죠. 프랙티컬한 센스에서는. 그리고 이제 교재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교재를 잠시 돌아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컨피던스 레벨을 먼저 아는 게 여기 제가 봤을 때 이게 낫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델타를 미리 아는 게 좀 더 좋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리그레 바운드 이제 각 케이스에 대해서 두 가지 바운드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RN 자체가 저희가 지금 RN 해서 expectation이었고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프레스가 가능하겠죠. 그걸 계산을 해보면 이제 스퀘어 루트 k and log k라는 바운드가 나와요. 그리고 반면에 두 번째 바운드를 이용해서 얻으면 델타에 의존하는 이와 같은 바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어 RN 햇이 뭐 잠시만요. 델타 요거인 케이스다. 그 다음에 RN 햇이 이것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그런 케이스 나눠서 분해를 해가지고 바운드를 하면 네 이와 같은 바운드가 얻어지겠죠. 한쪽에서는 그냥 프로비티 델타가 나오게 되고 바운드가 그냥 n으로밖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바운드한 게 n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가장 잘 고른 이제 델타가 이와 같은 거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델타를 아는 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드밴스 센스에서. 뭐 아무튼 그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섹션에서 다루는 게 처음에 이제 이와 같은 그 하이 프로비티 계산티를 스토캐스틱 밴딧에서 하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애드버서리 밴딧으로 그걸 발전시키는데 네 그다음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스토캐스틱 밴딧 케이스를 좀 볼 거예요. 이때는 이제 처음에 랜덤 pseudo regression이라는 거 고려를 하는데요. 이거를 expectation 취하면 그 regret decomposition 렘마에 의해서 이게 그냥 regret 밸류를 주겠죠. 이거요. 그리고 일단 여기 이 섹션에서 다루는 모든 리저트 같은 경우에는 K-armed Gaussian bandit을 고려하는데 그 중에서 서브 옵티멀리티 캡 이놈들이 그냥 전부 0 이상, 1 이하, 0 이상인 건 당연할 거고 1 이하인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애초에 민 벡터를 이와 같은 이제 유닛 큐브에서 골라오게 된다면 당연히 서브 옵티멀리티 캡이 1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밑에 있는 결과들은 주로 이제 보면 그 유닛 베리언스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밴딧 중에서 유닛 베리언스이고 서브 옵티멀리티 갭이 이제 원으로 바운디드 되는 것들을 골라온 셋을 EK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민벡터가 뮤인 거는 유일하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노테이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로엠 17.1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그 로얼 바운드를 직접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구체적인 예시에서 이 로어 바운드를 어디까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코어에 대해서 봅니다. 다른 정리들에서. 그래서 다시 아까의 그 노트로 돌아가 보자면 그렇죠. 그래서 띠랑 17.1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아이디어를 거의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이 테크닉에 좀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델타를 뭔가 이제 나중에 골라주겠지만 어떤 그냥 컨스턴트라고 출발을 그러니까 두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 별로 굉장히 이제 차이가 안 나는 비헤비어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두 인스턴스를 골라주는 작업을 비슷하게 또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스턴스는 첫 번째 아름이 그냥 옵티멀하게 되도록 하나의 인스턴스를 골라줍니다. 뭐 많이 했던 게 첫 번째 아름에 대한 미는 뭐 델타로 그냥 주어져 있고 나머지 데서는 영어로 주어져 있는 이런 인스턴스를 많이 골랐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인스턴스를 주고 이때 이제 이 첫 번째 인스턴스에 대해서 첫 번째 암을 제외한 것 중에서 가장 방문을 적게 하는 암을 골라오는 작업을 항상 했었어요. 이걸 골라오는 이유가 이제 증명을 보다 보면 이제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그 이제 그 특정 arm에 방문된 그러니까 visitation 넘버에 대한 expected 넘버의 lower upper bound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와 같은 arm을 애초에 골라오게 되면 그거의 upper bound를 골라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어떤 주어진 i에 대해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upper bound를 계산해야만 뭔가 바운딩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놈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아이스타와 같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슷하게 진행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항상 얻어지는 이제 케이스였고 이제 주어진 Rn에 대한 어썸션에 의해서 네 이와 같은 어플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T 아이스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밴디드 인스턴스 하나 골라오는데 어떻게 골라오냐면 이 특수한 R 아이스타 빼고 비헤비어가 동일하고 나머지의 그러니까 그 아이스타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때는 아이스타가 옵티멀 암이 되겠죠.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딱 하나의 코디네이트에서만 다르게 되는 이제 밴드 인스턴스를 골라와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걸 로울 바운드를 잘 골라와서 그 확률 자체가 델타보다는 크거나 같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요건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죠, 저희가.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델타를 잘 골라줌으로써 얻어지는 텀인 거고 그러면 뭔가 이 델타라는 텀을 잘 조정해주기 위해서 일단 델타를 픽스 시켜두고 나중에 여기서부터 얻어진 노을 바운드를 통해서 델타를 잘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델타 n over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인스턴스의 프로버비티를 고려를 해봅시다. 이거를 고려하는 이유는 비슷하게 이제 ti 스타 n에 대해서 뭐 n over 2를 나누고 이제 n over 2를 기준으로 크거나 같은 이벤트와 작은 이벤트를 가져오기 위함이겠죠. 이건 다 이제 브레타그는 휴먼 이니퀄리티를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 될 거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어 이와 같은 퀀티티를 고려하게 되면 이걸로 로어 바운딩 되는 거는 뭐 당연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랜덤 수도 리그렛에 대한 거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인스턴스 된 랜덤 수도 리그렛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로어 바운딩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스턴스에 대한 이제 로어 바운드를 고려해 보면 이때는 이제 옵티멀티 갭이 그러니까 서브 옵티멀티 갭이 달라지잖아요. 첫 번째 인스턴스랑. 그래서 첫 번째 암에 대해서는 서브 옵티멀리티 밸류가 델타가 될 거고 아이스타에 대해서는 0이 될 거고 나머지 대해서는 2 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1로 이제 로어 바운드를 시켜주고 계산을 해보면 네, 뭐 이와 같은 로어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팩트를 이용하면 네, 이와 같이 theorem 14.1을 굉장히 적용하기 좋은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래테그널 휴버 이니퀄리티 적용해주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케일 달브너스 디컴포지션 렘마를 적용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뭐 맞나? 그렇죠? 아, 네네. 이렇게 되고 I 스타 번째 arm에 대해서만 비헤이비어 다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케일 달브너스 뭐 넣어주고 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비슷한 작업을 진행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서 로어 바운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expected value의 upper bound를 알아야 lower bound를 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upper bound, 이와 같은 이제 expected number of vegetation에 대해서 upper bound를 구해줄 수 있는 arm I 스타를 이제 골라와 준 겁니다. 그래서 진행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결국은 이게 2델타가 되도록 하는 델타 이제 라지 델타를 잘 골라와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잘 골라와 주면 네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코러널인데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제 앞에 어썸션 3 같은 게 어떤 케이스에 적용이 되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한번 보면 어 이렇게 KP 이 뭔가 주어져 있고 이와 같은 5번과 같은 이제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는 폴리시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어디에 유용하게 쓰이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게 비교법을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델타 충분히 작게 골라와주고 n을 충분히 크게 골라주면 당연히 이제 이와 같은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는 파라미터 n 델타를 잘 골라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이 regret 밸류 자체가 어떻게 upper bounding이 되는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저희의 그 assumption을 이용을 해주면 그래서 expected value를 이제 잘 계산을 해주면 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원하는 3번 assumption과 같은 형태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결과들을 잘 정해서 종합해준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중요한 결과는 아니고요. 네, 하나의 다른 정리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결과는 스토캐스틱 밴드 케이스에서 하이 프로버빌리티 로어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theorem 17.1이었고 그리고 이 논법을 그냥 그대로 adversarial bandit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adversarial bandit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증명 방법이 조금 다른데 그 과정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과 자체는 조금 다른 형태로 얻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얻어지느냐? 일단 adversarial bandit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세팅 자체는 주어진 어떤 폴리시를 픽스 시켜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dversarial bandit X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 랜덤 리그랩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그냥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x 일단은 노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세팅에서 이제 theorem 17.4와 같은 이제 high probability lower bound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게 이제 결론인데요. 네, 그래서 보면 주어진 파라미터 kn 델타에 대해서 이제 n이 충분히 크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high probability lower bound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결론이고 증명 테크닉이 조금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진행하느냐? 보면 사실 이거는 이제 크게 그러니까 좀 기존에 사용하던 세팅이랑 거의 유사한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철학은 뭐냐면 이 그 adversarial bandit x들에 대해서 어떠한 prior distribution이라는 걸 고려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걸 이제 여기서는 q로서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모든 그 adversarial bandit의 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prior distribution Q를 줬을 때 그거를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세팅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underlying probability space 자체를 그 adversarial bandit의 상황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그냥 세팅을 잡아준 거고, 민하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를 증명하냐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 클레임 7.5의 형태가 되게 중요한데 U를 충분히 아니, 충분히 크게 잡아서 맞나? 잠시만요. 아니죠. 그러니까 U를 적당히 잘 잡아서 그거의 expectation이 델타보다 크나 같게 할 수 있으면 이 expectation 자체가 그 adversarial bandit X에 대해서 expectation을 계산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expectation 밸류가 델타보다 크나 같으면 당연히 어떠한 인스턴스 X에 대해서도 그 밸류 자체, 랜덤 베리어블 자체가 델타보다 크나 같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x의 존재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expected value를 계산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xpected value가 higher에 대해서 expected value가 델타보다 크나 같음을 보일 수 있으면 당연히 어떤 인스턴스가 존재해서 이와 같은 로우 바운드를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증명을.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 prior q가 주어져 있을 때 이와 같은 바운드를 만족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프라이어를 잘 잡아줘야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잡는지를 봅시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정리하다시피 proper probability measure Q 이걸 만족을 하도록 잘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truncation of normal distribution을 형태로 뭔가 X의 prior distribution을 줍니다. 왜 truncation을 주느냐?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서포트가 유닛 인터벌이어야겠죠. 당연히 X의 각 엔트리들이. 그래서 뭔가 애초에 0일로 서포트를 가지는 디스트리뷰션이 아니고서는 이 인터벌에 대해서 잘 트runcation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하기 가장 쉬운 디스트리뷰션 중 하나가 그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간의 KL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계산하기가 편하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은 거를 이제 앞에 로어 바운드 어치브 할 때도 그 KL 이제 그 브레테간의 슈퍼 이니퀄리티를 적용하고 나서 그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등장하는 텀에서 KL 다이버전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가우시안 밴딧 패밀리를 많이 고려했었잖아요. 그 특징을 감안해 둔다면 우리가 노멀 그러니까 가우시안 밴딧 같은 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근데 근데 요 놈은 그 이 안에 항상 들어가지 않는 놈이죠. 이제 서포트가 제로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여기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의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요. 이건 이제 교재에서는 디테일이 안 나와 있고 교재에 나와 있는 클레임에 대한 증명이 굉장히 생략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걸 증명하면서 이제 깨달은 점이긴 한데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 이미의 F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결과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주어진 두 probability distribution PQ가 있고 아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PQ 괜찮네요. PQ 이제 같은 그 measurable space에서 정의된 PQ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이거를 적절한 이제 트랜지션 커널을 통해서 보낸 두 가지 probability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커널에 의해서 그 프로세싱이 된 두 디스트리뷰션의 F 다이버전스는 항상 기존의 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F 다이버전스로 어플 바운딩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입니다. 이거를 이제 감안해 둔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네 트렁케이션을 만약 그러니까 이 팩트를 이용하면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융합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제 예서는 트랜지션 커널 카파로 잡았지만 이거를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함수로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커널로 고려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게.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두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제에 대한 KL 다이버전스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그놈의 로얼 바운드는 이제 이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뭔가 트렁케이티드 된 버전의 이제 KL 다이버전스로 로얼 바운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트렁케이션을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X의 프라이어로서. 그래서 디테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트렁케이션 펑션을 고려를 하고 적절하게 이제 XTJ 그러니까 그 각 엔트리에 랜덤리스를 주는데 어떤 식으로 주느냐면 일단은 그냥 n개의 IID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한 상황에서 네 이와 같이 만약에 주어진 이제 지금 arm이 i가 1이라면 첫 번째 arm이 이제 뭔가 옵티멀한 arm이 되도록 하고 싶었고 첫 번째 그러니까 기존의 인스턴스는 첫 번째 arm이 옵티멀이 되도록 하고 싶었고 이제 나머지 그 얼터너티브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arm이 아니라 뭔가 다른 코디넷에서 옵티멀 arm을 가지게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코디넷에서 그 비헤이비어와 같은 인스턴스를 골라오잖아요. 그걸 이제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있고 요 놈들도 다 그거에 트렁케이션을 적용을 해주면 당연히 X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주는 게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어서 이제 각 로우 벡터들은 당연히 IID한 K 디멘전al 랜덤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정된 I에 대해서 이와 같이 X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줬을 때 그때에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을 QI라고 일단 노테이션을 줄게요. 그러면 이때 어떤 거를 증명할 수 있냐면 요 팩트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뭔가 이때도 뭐 애너멀 2를 기준으로 바운딩이 되는 거에 확률 값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클레임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에 만족하는 RMI의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맥시멈 밸류를 계산을 해주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의 맥시멈 밸류는 당연히 뭔가 적절하게 골라온 두 개의 RM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로얼 바운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i스타는 아까와 같이 TIN의 expected value를 upper bounding 시켜줄 수 있는 i스타를 골라오고요. 이제 나머지 다른 하나는 그냥 첫 번째 arm으로 골라와 줍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로얼 바운딩이 되고 자연스럽게 다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브레테가는 휴버 이니퀄리티에서 로얼 바운딩이 될 거고 뭐 비슷하게 뭐 KL 다이버시티 컴포지션 lemma 적용해주고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쓰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를 쓰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이거에 우리의 어플 바운드를 알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여기서 사용을 해주면 앞에서 이제 그 트렁케이티드 된 버전의 KL 다이버를 처리해 주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을 진행을 해주면 이 결과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로얼 바운딩 된다는 결과를.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4 델타가 되도록 하고 싶겠죠, 로얼 바운드가. 왜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이 맥시멈 밸류가 로얼 바운드로 2 델타를 가지는 그다음 라지 델타 파라미터 추리스를 잘 하는 거였습니다. 클레임 17.6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가 이제 4 델타가 되도록 라지 델타의 골라온 값이 정확하게 네, 이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클레임 17.6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는 증명 안 해놨고 뭐 실제로 해보면 네, 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트렁케이션이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로서 들어간다. 그리고
네, 나머지 과정은 이제 어떻게 마지막으로 진행되냐면 랜덤 리그렉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를 잠시 보면 일단 이거는 이제 랜덤 이제 리그렉에 정의가 돼 있고 이제 여기서 잠시 observation이 하나 필요한데 이제 어떠한 그 prior distribution QI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XTI와 우리가 취한 액션 AT에 대한 reward value XTAT와의 차이를 고려해보면 만약에 이 XTI와 XTAT가 그 트렁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밸류 그러니까 기존의 이 오픈 인터벌 0, 1에 속하는 상황이었다면 트렁케이션 함수를 빼줄 수 있겠죠. 그대로 값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거의 밸류가 라지 델타로 로어 바운딩 된다는 observation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액션 AT가 i번점이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로어 바운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밸류를.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은 프로퍼티가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이 XTI와 XTAT의 차이에 로어 바운드가 라지 델타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어 바운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로어 바운드가 0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이게 만족하면 라지 델타라서 로어 바운드가 처리가 되는 거라서 네 리즈너블한 로어 바운드가 되고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당연히 이 이벤트보다 이 이벤트가 더 작겠죠.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밸류가 로어 바운드가 될 겁니다. 이 인디케이터 펑션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프로덕트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각 프로덕트를 1 마이너스 뭐 AT equals I 그리고 이거는 1 마이너스 저 이벤트의 컴플리멘트 그러니까 이게 트렁케이션이 한 arm에 대해서 나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이벤트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 과정을 거치면 네, 이렇게까지 얻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거를 전개해서 끝에 이거와 이거의 곱을 제외해주면 네, 이렇게 되겠죠? 뭐 아무튼 정리하자면 그냥 이거와 같은 로울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클레임 17.6에서 한 게 그 TIN이라는 놈이 2분의 n으로 어퍼 바운딩이 되는 확률을 계산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요거 텀이 4분의 n으로 뭔가 적당히 어퍼 바운딩 되는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RN이 4분의 n 라지 델타도 로어 바운딩이 되는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써보면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률 값이 이거도 로어 바운딩이 되겠죠. 이 이퀘이션 6에 의해서 그리고 이건 뭐 이렇게 로어 바운딩이 될 겁니다. 왜냐면 클레임 17.6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확률을 과연 델타 이하로 만들 수가 있는가? 우리가 라지 델타 이렇게 골라왔지만 과연 이 라지 델타가 이걸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잘 추스해 줄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그게 클레임 17.7에서 네 됩니다. 그래서 클레임 17.7에서 뭔가 이제 이와 같은 파라미터 잘 골라주고 n을 충분히 크게 잡아주면 요게 이 확률값이 델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거의 증명 또한 안 나와 있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뭔가 이제 각 t에 대해서 이게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그리고 바이너리하고 뭔가
뭐 허프딩이라든가 아니면 트레이드오프 같은 걸 잘 적용해주면 이거의 확률 값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값도 그러면 이 인디케이터 펑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알게 되는 거겠죠. 어차피 베어너리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거는 뭐 적절히 유니언 바운드 같은 걸 이용해주면 그 확률 값의 어퍼 바운드 같은 걸 계산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래서 뭔가 그러한 과정을 잘 거치면 이 바운드를 어찌 됐든 간에 잘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는. 뭐 아무튼 이 클린 17.7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17.4도 말하고 있는 거는 증명 과정이 길긴 하지만 비교죠. 그냥 adversarial bandit 케이스에서도 high probability lower bound를 얻을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결과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저는 없을까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결과는 아마도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일단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막 분명히 뚫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네? 아니고 분명히 뚫어 이건 아니죠. 왜냐면 제가 지금 위한 거는 17.5는 그냥 물론 증명을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비둘기집의 원리 같은 느낌. 17.5는 자명하죠 사실. 네, 예. 사실 자명한 얘기고 7점 17.5, 17.6은 우리가 앞에 있던 테크닉이랑 똑같이 증명을 한 거고 그렇죠. 17.7은 증명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안 된 건데 네. 충분히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솔직히 말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해보진 못했어요. 직접 해보진 네. 못했는데 일단은 이 각 T에 대해서 이게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이 네.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 일단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좀 많아지겠죠. 뭐 버르누이, 베른스타인, 뭐 트레이너프 이런 것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이 각 랜덤 베리어블의 패러미터 그러니까 확률 값을 알면 우리가 어지간한 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상. 네네.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의 확률 값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사실 저 확률 값에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어퍼 바운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서치 대 xjk 그러니까 이 말은 저 하나의 표현이 이상하네. 이게 맞겠네요. 하나의 arm에 대해서 적어도 트렁케이션이 일어났다는 거니까 일단은 이거 유니언 바운드 쓰면 뭐 이렇게 될 거고 어? 그리고 트렁케이션이 일어났단 말은 이거 자체가 트렁케이션 오브 노멀 랜덤 베리어블이잖아. 이 되니까 그 노테이션을 뭐로 쓰지? 뭐 NTJ의 트렁케이션이라 써봅시다. 일단은 적당히. 그러면 NTJ가 0일 확률 또는 0보다 0 이하의 확률 또는 1 이상의 확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줬으니까 이 확률 값은 적절히 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1 마이너스 T 0 NTJ 우리가 이 J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차피 민이 원래 2분의 1이었고 기껏해야 델타 아니면 2델타보다 커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라지 델타를 굉장히 작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민들은 전부 0, 1 사이에 속하는 상황이긴 해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걸 기준으로 이 확률값 계산해주면 이게 충분히 좀 작겠네요. 아마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나 지금? 뭐 이게 2분의 1이면 꽤 잘 나올 거고 값이 평균이 좀 시프트 된 경우면 좀 더럽게 나오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음, 네, 일단은 네, 아무튼 이거는 사실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아이디어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
네. 계산은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17.6이랑 17.7을 써서 했다. 그렇죠. 예, 사실 네. 증명 자체가 쉬운 건 아닌,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디어를 쓰는 건 없는데 좀 길어서 쉬운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사실 17.7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 17.6에서 쓰이는 이런 증명 테크닉이 전반적으로 로얼 바운딩 할 때 엄청 많이 쓰여왔잖아요. 이거를 네. 익히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렛 테그너 휴버, 그 다음에 KL 다이버시티 컴포지션 렘마, 그리고 예서는 이제 또 한 가지 더 쓰여서 데이터 프로세싱까지 이 프로퍼티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책에서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봤을 때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노멀 랜덤 베리어블의 트렁케이션을 사용한 이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혹시 뭐 좀 클리어한 게 있거나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코멘트 해주시면. 맞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 컨시스턴시는 사실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뭔가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조금 미흡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약간 저도 이해가. 나머지 뭐 수학적인 부분은 꽤 클리어하게 그래도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일단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발표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기록 중지.